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디 다녀왔는데 너무 애매한 시각에 왔네요. 지금 이제 7시가 넘었고 뭐 저녁도 좀 전에 먹었고 이제 애매한 시간이지만 다음 주 시장을 좀 전망해 보는 영상을 짧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죠. 지금 어제 그 수급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총 상위 대장주들을 그냥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어 버티고 있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고 너무 그동안에 많이 빠지고 이미 미리 두드려 맞았던 2차 전지가 오히려 뭐 반등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좋은 흐름 아니에요. 근데 더 나빠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업종과 종목들이 워낙 크게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마치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아주 잘 갔던 바이오도 지난 금요일에는 뭐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고 전망하는 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때문에 그렇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미국 증시는 지금 다우, 나스닥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계속 더 빠질까? 지금으로서는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악재들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빠요. 전망이 여러 가지가. 그리고 악재가 지금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전쟁 이슈가, 중동의 전쟁 이슈가 뭐 이르면 8월 5일에 전면 공격을 한다는 이란과 헤즈볼라와 이란 추종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하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이 에이브러함 링컨 호가 중동 쪽으로 이제 뭐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이슈가 내일 터지면 아마 최근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어떤 이슈가 아닐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를 다 그냥 재료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전에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금리 인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또 전쟁도 있었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 나왔고 지난주에는 아주 엄청난 변동성을 키워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일단은 뭐 차트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좀 이건 뭐 저의 의견을 살짝 덧붙이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시장의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볼까요? 시장의 지금 분위기. 미국의 금요일장 마감한 이후 선물 지수가 이제 마감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스닥이 510포인트가 빠졌고요. 다우가 75.9포인트가 빠졌고 S&P 500도 122.2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선물 지수가 이제 빠진 것은 일단 지난주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악재를 반영하고 그 악재를 반영하던 시점에서의 미래 불확실성, 미래의 불안감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하락 쪽으로 증시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우리 시각으로 이제 월요일 아침 7시에 이 미국 선물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우리 장 개장할 때까지 9시 2시간가량,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전쟁 이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우리 증시가 버틸 재간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를 살펴보자는 말씀을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드릴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선물 지수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를 지금 금리 인하한다는 걸 방향성을 파월이 얘기해 주고 나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가 둘 다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두 단계를 낮추자. 0.5%포인트를 낮추고 11월에 한 번 더, 12월에 한 번 더, 4번의, 그러니까 4단계의 금리 인하를 올해 남은 3번의 FOMC에서 하자는 게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우리 장 중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금요일 장 끝나고, 우리 장은 마감을 하고 미국의 금요일 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을 시간대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9월 18일에 있을 FOMC 보면, 예측치를 보면, 자, 525, 한 스텝 낮아지는 거죠. 78.0%.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게 0.25%포인트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쳤는데 보시면 78.0대 22였는데 하루 전날 그 원데이 옆에 원데이라고 되어 있는 하루 전날 8월 2일에 525는 26%였고요. 475,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낮추는 안이 74.0%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 그러니까 아니죠. 일주일 전에, 지금 7월 26일 일주일 전에는 525가 88.2%였고 475이 11.5.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전에는 한 스텝 떨어뜨리는 게 금리를 낮추는 게 압도적이었는데 FOMC가 지나가고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오면서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2단계 낮춰야 돼. 자, 이거였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 스텝 낮추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미국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줄었다는 거죠. 0.25%포인트를 낮춰도 될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외신들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속도가 0.5%포인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8월 말에 보고 9월 FOMC에서 금리를 낮추는 어느 정도 낮출지를 정하자인데 여기서 2단계가 아니라 0.25%포인트 한 단계 낮추는 것을 검토할 것이 아주 유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하루 차이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낮추고 그러면 11월에는 어땠을까요? 11월에는 475, 다시 한 단계를 또 낮춥니다. 아까 9월에 2단계를 낮췄을 때 여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11월에 한 번 더 낮춰서 0.25%포인트를 낮추자. 75.3. 그런데 이것도 하루 전에는 8.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450, 475가 41.7. 그리고 놀랍게도 425, 450. 그러니까 9월에 2단계를 낮춘 뒤에 11월에 또 2단계를 낮추는 아주 급진적인 금리 인하안이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고 FOMC에서 이 9월과 11월에 각각 2단계씩의 금리 인하를 낮춰야만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건데 하루 만에 425, 450은 0%로 바뀌었어요. 49.8에서. 그러니까 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미국의 금리 전망,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게 미국의 그 다우와 나스닥 하락폭으로 보여줬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진정됐다, 하루 사이에. 그게 핵심이고요. 자, 12월은 어떨까요? 12월 18일에 열리는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
에서 다시 454치로로 한 스텝을 더 낮추는 안이 66.4%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하루 전날에는 6.3%였고요. 무려 375,400 다시 두 단계 낮추는 안도 어제는 하루 전에는 12.7%까지 있었다는 거고 한 단계 낮춰서 9월 두 번, 11월 두 번, 12월에 한 번 더 낮춰서 400, 425까지 낮추는 안이 47.8%였는데 2.6%로 확 줍니다. 자, 미국의 9월, 11월,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완만하게 금리를 낮춰도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에 대응할 만하다는 인식이 하루 만에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증시도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과하게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번 주말 사이에 했을 가능성, 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금요일 장 막판에 다우와 나스닥 지수에서 좀 드러났는데 그거를 이따가 맨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소식을 잠깐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기사가 워낙 많은데요. 지금 10월 5일에 전면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의 에이브러함 링컨 호가 중동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게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 북부 국경 지역 쪽으로 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쐈는데 이게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걸려서 다 이제 무력화가 되기는 했는데 전면전을 할 가능성을 5일로 보고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그 미국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이르면 5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피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연합 작전을 뭐 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면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모로 볼 때 아까 금리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전쟁 이슈가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한 뒤에는 9월 18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지금 일단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걸 가리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냥 보면 전체 합쳐서 통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1위가 애플입니다. 시총 옆에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써 있습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엔비디아, 이렇게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A와 C, TSMC,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테슬라, JP모건 체이스, 버크셔 해서웨이 B, 그다음에 월마트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 두 종목을 좀 살펴보고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바이오를 대표하는 일라이 릴리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살펴보고 2차 전지를 대표하는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세 축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옆에 등락률 보세요. 애플이 금요일 올랐지만 나머지 빠진 종목들 아마존닷컴이 8.78% 빠졌고 이런 식으로 4%대 뭐 TSMC도 5%대 미국 증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1.78 되게 조금 빠진 거죠.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지금 금요일 오후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됐고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뭐 반등 분명히 나온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봉을 보면요. 자, 밑에 보시면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금요일 날. 아래 꼬리 끝은 어디 붙어 있죠?
연분홍색 121선에 다을락말락 터치할락말랑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 시가보다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8%가 빠졌지만 시초가는 물론 장중에 최저가를 찍고 아예 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점의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탈피하는 상승 전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RSI 같은 거 보면은 기준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하기 바로 직전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렇다면 지금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TSMC도 보면 TSMC 위아래 꼬리를 비슷하게 달고 있죠. 음봉을 만들었지만 약간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만 121선 부근에서 추가 하락, 저점 아래 꼬리 끝을 달고 저점에서 반등을 하다가 121선 부근까지 왔지만 올리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121선에 약간 못 미쳤다. 근데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같이 달린 경우는 올릴까 더 뺄까가 부딪힌 상황, 균형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릴까 해서 쭉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정도면 올릴만 하지 않아 하고 사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신호인 거니까, 이런 위아래 꼬리 같이 단 십자형 패턴의 어떤 그런 캔들은 상승 전환,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상승 전환, 상승할 때는 하락 전환의 전환 신호로 보는데, 역시 TSMC도 121선 부근에서 이 추가 하락을 이제 막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바이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째 1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121선을 뺐다가 양봉 만들었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면서 121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 길게 만들어내고 장중에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물론 음봉을 만들었지만 3% 넘게 결과적으로는 빠졌고, 음봉을 만들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 다음에 기다란 매물대가 아래쪽에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도 뭐 바이오 대장주라고 볼 수 있지만 아래쪽에 더 이상의 하락을 막고 121선 부근에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선명하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히려 아주 좋아요.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양봉 만들어내면서 횡보하다가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3%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일라이릴리, 뭐 유나이티드 헬스, 뭐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다들 아주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래쪽에 RSI 보시면 이제 과매수권에 좀 와 있구나,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대단히 강하다. 바이오가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보면 지금 선도 그어놨고 가로선을 아래쪽에 파란색 61선 부근, 그러니까 61선과 매물대 지지 라인이 겹칩니다. 대략 203달러 정도에서 한 202달러 정도에서 뭐 약간 더 넓혀서 보면 200달러 정도라고 보면 지금 207달러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고, 금요일 날 아래꼬리 끝이 61선 부근까지 밀린 다음에는 아래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노란색 선이 241선인데 이걸 깼어요. 깨고 내려왔습니다. 약간 그 11선 부근까지, 아니죠, 61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역시 지지라인과 61선이라는 그 매물대 지지라인과 61선이라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지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200달러를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테슬라가 반등을 크게 했던 것에서
아쉽게도 241선을 깼지만 60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241선을 뚫고 반등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들이 금요일 날 이미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하락세는 멈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바이오도 2차 전지도 아래쪽에 어느 정도 저점 지지 라인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 그 부근까지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을 맞이하자. 주말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도 그랬지만 아래쪽에 이제 약간씩의 어떤 아래 꼬리를 달았던 그 약간씩의 그 공간, 조금 더 하락할 여지,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경우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 모아보면 이제 지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다우 지수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하락이 나왔지만 뭐 이틀 동안 장대 음봉 2번을 맞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역시 60일선과 매물대 바닥이 거의 겹칩니다. 한 39,400 몇 포인트 정도로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39,737이니까 여기서 0.6%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아래쪽에 60일선이 지나는 자리, 거기가 매물대, 뭐 가장 긴 매물대의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39,400포인트 정도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우존스도 그 자리 정도 39,000 몇 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39,4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60일선과 매물대 바닥이 좀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뭐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완전히 장대 음봉을 계속 맞았고 60일선을 결국 뚫으면서 하향 이탈하면서 5일선, 60일선을 다 뚫었죠. 근데 보시면 아래 꼬리가 한 퐁당퐁당 하면서 거의 끝이 거의 안 바뀌어요. 17,000 아니죠. 16,000 지금 16,770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바뀌었다가 금요일 날 확 갭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죠. 그런데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정말 안 좋은 신호였지만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면서 연분홍색 121선 부근에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가로 선을 그어놨는데 그날 아래 꼬리 끝 최저점 부근까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나스닥은 1.13%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는 0.6, 나스닥은 1.1 정도, 1.1%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쟁 이슈가 만약에 지나가고 또는 뭐 다른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월요일 날 아마 우리 증시는 이 월요일 밤에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서 아마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미국의 다른 전쟁이라든가 다른 악재들이 나올 경우 선물 지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선물 지수를 먼저 보면서 투자에 활용하자. 그게 월요일 아침장을 대비하는 뭐 최고의 그런 상황이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물 지수고요. 하나는 일본과 중국 증시를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시장이 큰 아시아 증시에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미국 선물 지수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안 좋다고 할 경우 이제 뭐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거고 방향을 읽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빠질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줄이다 이제 금요일 날 비중을 조금 늘렸는데 뭐 바이오 종목 쪽으로 이제 좀 치중해서 비중을 늘렸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뺐는데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내가 정해놓은 뭐 3%라든가 5%라든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흐름보다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이 빠지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추가로 이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을
할 때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금요일 날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 주에는 마지막 악재 전쟁을 소화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조금 짧게 간단하게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영상인데 그래도 8시를 훌쩍 넘겨버렸네요. 그쵸? 8시가 넘었죠. 그러면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거의 9시가 다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더라도 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하시고 지난주 정리하고 다음 주 이제 전망을 좀 하고 각자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들으시면은 좀 정리하고 대비하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